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와이즈 부스터 하나 드시고 시작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저희가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눈, 두뇌, 활력까지 한 번에. 이걸 먹으려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위에부터 드셔야 돼요. 얘를 정제. 먹고 맛있죠? 네. 아,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와이즈 부스터.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특파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신이죠? 에비에이션 위크. 에비에이션 위크는 약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항공우주 방위사업 전문지인데 저는 2013년부터 지금 이제 12년 동안 이제 계속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비즈항공이나 국방위부에서 칼럼 연재나 기획기사 연재를 계속 하고 있고 자유기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자 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이라는 이름 딱 들어보니까 항공 쪽에 먼저 좀 특화해서 시작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비에이션. 네. 자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외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예전이랑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막 편집장 이런 사람들 뭐 주문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런 기사 좀 찾아봐라. 이런 내용 좀 알아봐라. 많이 체감이 되십니까? K방사는 좀 위상이 달라졌다는 게? 아, 정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지금 여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원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를 한국이 만든다고 했을 때 의구심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저희 이쪽이 사수 되시는 분 지금 현재는 이제 호주에서 방위사업 전문 칼럼니스트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들러보고 KF-21이라 이런 계획들을 쫙 들었어요. 언제쯤이요? 2013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 아이, 사기꾼이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전투기를 받느냐? 너도 거짓말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특파원이 아니고 원래 이제 방위사업 전문 그러니까 월간 기자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국내 전문지. 예. 저는 꾸준히 이 KF-21을 이제 한 20년 정도 취재를 해왔고 말 그대로 20년 정도 취재를 해왔고 요 사업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외국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나는 이분 존경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니다. 내가 기사랑 이런 걸로 이제 진짜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KF-21의 만들기 전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어떤 소식과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국내 소식들을 해외로 막 하다가 시제기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 본사에서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깜짝 뒤집어졌. 이게 카이의 개발자들을 모셔와야 된다. 왜냐하면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는 1년에 한 번씩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해에 항공우주 분야에서 업적을 엄청나게 이루는데 상을 주는데 그때 그래서 KF-21을 시제기가 이제 비행되고 난 다음에 KF-21을 치프 디자이너 그러니까 수석 설계자분들을 워싱턴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군용기 부분 최고 우수상 이걸 선물을 드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죠 매년 하는데 그게 그 상을 준 게 몇 년도예요? 2021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8년 만에 네. 사기꾼에서 수상자로 된 거네요.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우리 KF-21 라이벌들이 뭔지 좀 아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게 터키, 인도,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국방 기술이 더 뛰어난 선진국인데 터키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뭔가 지연이 된다거나 띄우긴 띄웠는데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약간 종이 비행기 같은 걸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사실 그 부류에 묶였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전투 가능한 비행기의 시제기를 만들고 이제 곧 있으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온 거죠. 이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제기 선보인 게 2023년인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21년에 시제기 첫 비행 시작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오래됐었나요? 예, 지금 2025년 됐는데 오, 시간이 너무 빠르다. 2021년에 시제기가 나왔었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 4년째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위사업청 단장 하셨던 정광선 전 단장님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 KF-21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4.5세대고. 근데 정광선 전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해외에서 이 KF-21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이게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면 처음 이제 KF-21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출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연구기관과 이제 한국 내에서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 왜 안 될 거라고 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엔진이 2개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다. 너무 비싸다. 엔진 1개짜리가 잘 팔린다. 그리고 스텔스 성능이 없는데 누가 사겠느냐. 이제 미래는 다 스텔스 비행기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 군용기 생산을 많이 해서 이 수적 우위가 있는데 한국이 이런 가성비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5년간에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충족했다는 거예요? 쌍발 엔진은 그대로 가는 거였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과 스케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게 서방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KF-21을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나중에 또 설명한 일이 있겠지만 예. 이런 애들은 개발 기간도 굉장히 늘어지고 개발 비용도 폭증해서 원래 생각했던 가격이 안 나온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는 남들이 못한 사이에 우리는 다 지켜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한 그 타격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 우리의 경쟁자들이 전투기가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거의 40% 이상. 우리는 물론 이제 KF-21 국산화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이 있지만 환율이나 아니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인데 해외 경쟁자들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변화에 그 직격탄을 받아서 거의 30% 이상 가격이 한 번에 쫙 올랐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 된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가성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만들기 전에도 가성비가 없지는 않고 정강선 단장님이나 이런 분 만드실 때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비행기의 길이나 폭, 무게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하. 이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단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취재를 했으니까 아는데 요런 외부 요인 요런 이제 내적인 요인 말고도 외부의 운도 좀 따라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KF-21이 현재 수출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전투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스케줄 지연되고 뭐 제조 원가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는 딱딱 거기 맞춰서 개발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성비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봤던 그 우려가 이제는 싹 사라졌다. 그러면 해외에서 니즈가 더 있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노크하는 나라가 있다고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공개된 언론 보도로는 연내 두 국가의 이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것은 목표니까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항공기의 도입이란 게 진짜 4에서 5년 길면 1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용화가 안 된 그러니까 그렇죠. 시점 배치가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로 온다는 거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수준으로 아주 수출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우리 내부 테스트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우리 KF-21 사고 싶은데 좀 보여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예요? 지금까지 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개발 일정, 그다음에 설계 일정, 제작 일정, 그다음에 시험 비행상에서 스케줄, 그다음에 시험 비행에서의 그 목표 달성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 지킨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F-35 라이트닝 2인데 네. F-35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투기고 그리고 제일 비싼 전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 좋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들을 그런데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세계 최고일 거 아니에요. 일단 믿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런 미국이 만들었음에도 일정이 늦어지고 실전 배치나 이런 지연되고 가격이 폭증하고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F-35보다 기술적으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었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일정과 시험 비행 일정 그다음에 개발 원래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는 걸 보고 신뢰성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한번 사보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으로 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고 싶다. 어떻게 구매 의향을 보인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실제 계약까지는 굉장히 좀 험난한 일이긴 하겠죠. 그 사이에 경쟁 기종들도 있고 KF-21만 사고 싶어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이제 전투기 구매 사업들은 사실상 경쟁 입찰이라 보시면 되고 단독으로 하는 거는 딱 하나 한국 공군이
한국산 전투기를 그렇죠, 살 때 그렇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그 협상을 할 때 이 돈이 몇 조 원 단위다 보니까 1% 2%를 깎는 것도 굉장히 또 돈이 큰 돈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떤 전투기를 받고 싶은가 이런 성격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도 여러 나라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경쟁 입찰하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가격이나 이런 성능 협상 과정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한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웬만하면 그 후보가 단독으로 이제 낙찰을 받고 됩니다. 중간에 바뀌는 일은 별로 없고요. 아주 일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비행기는 뭐가 있느냐? 근데 사실 오래 전에 개발이 됐지만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제 프랑스 라팔도 있고요. 그 경쟁 기종이랑 비교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마케팅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던데.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제 선진국의 자본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적이라든가 경제적 배경 자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돈 안 내서? 돈도 안 내고 있고 KF-21을 같이 조립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뭐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 영상을 듣지는 않을겠지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랑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인이요? 자식이 프랑스에서 수업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요 프랑스 커넥션이 좀 있습니다. 이게 친불 인사. 그럼요. 그래서 지금 라팔 전투기를 사가지고 하는데 사실 라팔 전투기랑 KF-21을 비교하면 크기랑 그 다음에 이제 무게 같은 거는 좀 비슷해 보여도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우리 KF-21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무기를 쓰고 같은 미사일을 쓰는데 가격이 더 싸니까.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훨씬 더 KF-21이 우월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은 냅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금융 같은 게 좀 고생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제 수출 대박 국가가 되면서 원래 수출 금융 같은 거 준비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해지니까 이게 약간 작년 좀 고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수출입은행 등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는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무기 판매를 왜냐하면 원래 무기 판매 많이 했던 나라니까. 식민지가 많이 있었던 나라고 그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했던 무기 수출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노하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비력 이런 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건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라팔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랑 경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이라도 참 잘 내야 되는데 요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십니다. 댓글이 이만큼 달립니다. 그럼요. 제가 이런 게 가서 사실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기자로 이제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해서 KF-21을 수출이라 이런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그 KF-21이 이제 한국군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나 이런 거를 카이 혼자서 담당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돈도 잘 내고 그 계약도 잘 준수하고 이랬으면 우리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을 건데 인도네시아가 자충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 분담금 잘 내서 같이 개발을 했으면 인도네시아의 그 제조업도 올라가고 항공 기술도 올라갔을 텐데 그 돈 아끼려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특성이다 보니까 뭐 잘 이야기가 됐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뭐 수출 비행기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잘못된 생각으로 날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인 정부가 KF-21을 싫어하는 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지금 일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라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KF-21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데 사실상 인도의 그 핵심 항공산업이라 할 수 있는 PTDI 이런 항공업계에서는 KF-21과 협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리고 이제 친프랑스파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과 같이 관계가 좋았으면 인도네시아 항공사업이 굉장히 발전했을 건데 지금 그 조금만 잘못하면 아예 버스가 떠나버린 거고 거의 막차에서 뛰어가기 직전입니다. 버스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기 떠나는. 그렇죠. 마하의 속도로 떠나버리는. 여기서 최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래서 봄 되고 나면 인도네시아랑 협상이 또 계속될 건데 그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호구 잡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업체나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국방부를 좀 믿어줘가지고 협상이 잘 될 수
있다고 이제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생각드립니다. 우리가 그 개발 분담금 못 받은 게 9천억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총 원래 6천억 정도. 아직 못 받은 게 6천억 예, 정도인가? 정확히 말하면 할인을 하게 해가지고 2, 3천억만 받기로 해가지고 6천억을 깎아준 거죠, 우리가 개발비를. 그럼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에이, 그 돈 안 받고 우리 기술도 안 주고 우리가 그냥 다 제조하고 우리가 다 그냥 수출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해서 KF-21 40대를 그 현지 생산을 하겠다. 라인을 깔아달라. 그 생산 라인을 하면 우리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은 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 많아질수록 수출 물량이 많아지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돈은 같이 벌고. 예, 인도네시아한테도 조금 떼어줘가지고 뭐 부품이나 핵심 부품은 다 우리가 생산하는데 뭐 최종 조립 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인도네시아 설비를 같이 활용하면 인도네시아 고용도 살고 우리도 이제 빨리 공급할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 남고 이렇게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인도네시아랑 협력을 좀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도네시아 여당과 대통령분이 조금 더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이렇게 협상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도네시아한테도 좋다. 이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좀 인도네시아랑 친한 이슬람 국가들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이슬람 국가에서 만든 거야. 우리도 같이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굴러온 돌을 이제 걷어찬 거네요, 인도네시아가. 네, 복을 걷어찬 거죠. 이제 완전히 걷어차기 직전인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인도네시아가 이 복을 완전히 걷어차서 빠이빠이를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공정 공유를 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까 그 해외에서 처음에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이제 몰랐겠죠. 그 잘 될 줄 몰랐었던 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인도네시아 자체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과 KF-21 공동생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조금 의지가 약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신 기자니까 인도네시아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접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아까워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같이 해야지 자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냅둬요 그냥 프랑스 거 사라고. 라팔 타라고. 라팔이 90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처음에? 되게 오래됐죠. 라팔 최초 시제기는 이제 93년도 이제 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실전 배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 2004년부터 이제 한 거의 10여 년간 팔리지 않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수주를 많이 받아서 300대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미국제 전투기 외에는 가장 성공적인 수출 실적을 가진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전투기 수출이 되게 이제 슬로우 스타트인가 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안 팔리다가 한 20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는. 2004년 우리 FX 사업이라 해서 한국의 차세 전투기 사업에 F-15K,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라팔 이렇게 제한이 돼서 맞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을 때 그때 정말 프랑스가 한국에 팔라고 온갖 걸 다 내놓았는데 우리가 안 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사니까 다른 나라들도 안 사기 시작해서 초반에 이집트라든가 인도 뭐 이런 고객들을 안 잡기 전에는 정말 판매 실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라팔 전투기를 제한할 때는 100%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 완성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버전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이 늦었던 거 하나. 네. 그리고 그때 초 2004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 당시에 프랑스 공군이 예산 감축을 많이 해서 이거 몇 대 살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애매한 태도로 가졌죠. 무기는 생산 수출 전용 무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그러니까 사용 국가에서 쓰는 걸 기록 인정받아야지만 아무래도 수입 국가들도 믿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뭐 유로파이터나 라팔이나 이런 거 사서 괜히 검증도 좀 덜 됐는데 나중에 호환이 될지도 모르겠고 쟤네가 AS 안 해주면 어떡해. 생산 중단하면 어떡해.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미국 비행기를 택했던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똑같이 야 저거 한국 거 KF-21 샀다가 나중에 물리면 어떡해. 쟤네가 생산 중단하면 어떡해. 기술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좀 해외 고객들이 우려사항이 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무기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할 때 항상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구매하나 몇 대를 살까 이걸 결정을 하는데 원래 KF-21은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에서 120대 양산을 하고 블록 1을 40대 한 번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있다가 네.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40대를 한 번에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세금 낭비다. 20대씩 나눠서 계약을 해라 해서 10대가 작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20대 남은 계약이 있을 건데 요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심했어요. 한국이 KF21을 손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걸어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 확인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확인을 해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시험 비행이 잘 되고 이제 그 해외들 고객도 관심이 많아지니까 아마 이제 남은 것들은 한국군 수주 물량 전혀 문제 없이 다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블록1 40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테고.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쌍발 엔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진 국산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게 심장이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 국산화의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할까 말까 2단계입니다. 지금 설계가 국산 엔진 설계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수조 원의 작업을 들여볶기 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 곳 주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예. 각각 그러니까 하나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전투기 디자인 그 엔진 디자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이 자료를 주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고 두 업체들이 기술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설계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엔진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간 단계고 사실 올해가 시작이 되면 좋은데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면 약간 2035년쯤에 완성이 되고 요거에 그 엔진이 국산화된다는 거에 중요한 의미를 꼭 항상 이야기할 때 수출 규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미국이 그 우리 동맹국이긴 하지만 그 무기 수출 시장은 적도 아군도 없는 아주 냉혹한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중요 동맹국이 뭔가 무기를 수출하는데 미국산 무기랑 경쟁을 하면 아하. 이게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방해를 한 게 이제 위키리크스라고 옛날에 한번 미국의 공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스웨덴제 전투기의 그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엔진 수출에 대해서 뭐 밴을 때려야 돼,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비밀 문서들이 폭로돼 가지고 나중에 다 파문이 일었거든요. KF-22도 이런 일이 없잖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엔진 국산화를 지금 3조 원 넘는 작업으로 들여서 10년의 기반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KF-21의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출 그 국산화율이 높아지니까 단순히 외화를 유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비행기 말고도 지상 무기에선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을 하는데 K9 자주포의 엔진은 MTU라는 독일 회사가 만들고 중동에 웬만한 수출을 안 해요. 그래서 수출을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를 올해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집트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수출 규제가 헤어지니까. 아하. 예, 요런 것들의 원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KF-21 엔진 국산화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 KF-22가 별개로 우리나라 기술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엔진이 굉장히 비싼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 한화, 두산 이쪽에서는 이런 KF-21용 엔진 말고도 차세대 드론에 쓰이는 제트 엔진이나 이런 것도 국산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하이엔드 레벨 말고 엔트리급 제품의 제트 엔진도 같이 국산화가 될 것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기술 수준 높여가지고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한다라고 해서 그게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부딪힐 수 있으니.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 그렇게 보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엔진 기술과 미국은 3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제 미국이 반대로 우리나라 엔진 기술에 이런 게 빨리 올라오기 기대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으니까 KF-21 같은 전투기 말고도 이제 제트 엔진에 들어간 드론들이 이제 점차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 드론이 이제 대형 드론. 예. 근데 이제 KF-22 전투기보다 훨씬 작겠죠. 네네네. 얼마 전에 대한항공도 지금 이제 스텔스 무인기 시범기를 지금 첫 공개하고 했는데 이런 약간 무게로 치면 그 KF-22 절반 이하 정도 되는 제트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한국의 엔진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좀 미국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에 막 우리나라 군함 건조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항공 우주에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KF-21의 윙맨 역할도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KF-21 뒷자리에 탄 사람이 조종을 하고 윙맨에 무인기들이 날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거.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얼마 전에 시제품은 네. 공개가 됐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자체 엔진이 들어간다면 또 국산 더 엔진이 좋은 거. 들어갑니다. 아, 앞으로. 거기에는 그걸 예.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시제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엔진을 하나 들여와가지고 우크라이나산 제트 엔진 타는데 아, 우크라이나산 제트 엔진이요? 예,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쉽지 않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한 기를 도입해서 타고 양산이 되고 이제 대량 양산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산 엔진 그러니까 KF-21 엔진 말고 국산 엔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KTF 5500, KTF 1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KF-21 가는 거는 KTF 16000이라는데 이 뒤에 숫자는 엔진 추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KF-21 말고도 다른 엔진 국산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이 엔진들이 어디 드론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단순히 KF-21 엔진 국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우리나라 제트 엔진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KF-21만 보지 말고 그게 제트 제일 엔진 산업 럭셔리하니까. 전체를 봐라. 네. 자동차도 중형차, 소형차, 대형차 있듯이 우리는 지금 그 크기나 클래스에 따라서 세 개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좀 제네시스를 목표로 하기는 있지만 일단은 아반떼, 소나타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근데 2035년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KF-21 엔진 국산화 정도라는. 예, 맞습니다. 그게 3조 원 이상이 든다라는 거고. 재밌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